안녕하세요. 팩도입니다. 한국전쟁은 이제 61일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부동에서는 처절한 전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일부 고지는 탈환했으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아군의 탈환 시도는 괴멸적인 피해를 보며 실패했고, 동쪽 통로에서는 미군 전차가 합세한 역습이 매우 크게 성공하며 전진했죠. 효령과 우보 인근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격이 교차하였고, 보현산에서도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탈환한 이후 주변 산악 지역에서의 잔적 소탕이 정규전으로 확대되던 상황도 더 심해졌으며, 포항에서 역시 연합군의 해상 지원 아래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죠. 다음 날에는 다부동 전투에서 아군 오폭 사고가 크게 있었지만 전투에서는 승리하며 전선이 전진했고, 동쪽 통로에 합세했던 미군은 다른 곳에 투입됩니다. 또한 효령 인근에서도 승리하여 전진했지만 그 동쪽의 산악 지역의 전황은 위험해졌는데요. 먼저 우보 인근에서는 적의 대규모 공격에 패배하여 밀려났으며, 그 동쪽 후방에 조림산이 함락되고 아군이 큰 피해를 받으며 운산과 화산으로 후퇴하자 이제 신령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특히 이 후퇴 과정에서 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아군 연대장 등 고위 장교가 전사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더 동쪽의 산악 지역에서도 적이 우회 침투 공격을 해왔으며, 기기 북쪽에서는 적이 국군 대대장을 생포해가는 일마저 일어나며 전선이 약간 후퇴하였죠. 포항에서의 전투도 해상 지원과 함께 격렬히 계속되던 중에 적이 작은 배를 동원하여 이곳에 소규모 상륙까지 기습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마저 아군이 방어해내고 당분간 소강 상태가 됩니다. 한편 하늘과 바다는 여전히 연합군과 국군이 함께 활약하며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날엔 연합군 항공기가 평양 동쪽 인근에서 특히 큰 전과를 올렸죠. 다음 날인 전쟁 63일째에는 다부동 전투의 서쪽 지역에서는 조금 밀려났고, 동쪽 통로에서는 적의 소규모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 동쪽 산악 지역의 위험은 더욱 심각해져서 화산이 함락되고 전날에 이어서 아군 지뢰 사고로 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더 동쪽에서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군 피해가 매우 컸으며, 기계 북쪽에서도 전투가 이어지고 더욱 밀려났죠. 그 다음 날에는 그동안 조용했던 통영 인근에 적이 다시 공격해왔지만 국군이 막아내었고, 국군은 그 주변 작은 섬들에 상륙하여 남은 적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다부동 동쪽 통로에서는 적의 소규모 공격을 다시 방어해냈고, 그 동쪽에서는 국군이 화산 인근의 방어선을 강화했으며, 더 동쪽에서는 계속된 적의 공격에 패배하여 결국 그 인근이 함락되었죠. 또한 기계 북쪽과 포항에서는 적이 동시에 매우 큰 규모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탈환했던 기계까지 다시 함락되어 버렸고, 포항에서는 조금 밀려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연합군 항공기가 활약하던 와중에 이날 연합군이 중국 지역을 오폭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다음 날이 되어 전쟁 65일째에도 통영 인근 섬의 국군의 상륙 소탕이 성공적으로 계속되었고, 이날 다부동 지역에서 아군이 또다시 승리하면서 이제 전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쪽 효령 인근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산 인근의 방어선을 계속해서 강화하였죠. 더 동쪽의 산에서는 서로 간의 치열한 역습과 재역습이 교차하며 전선이 약간 밀려났으며, 빼앗긴 기계 인근과 포항에서도 적의 공격이 계속되어 아군이 양쪽 모두 방어해내자 기계 쪽 적의 활동은 당분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통영 인근 섬에서의 국군 상륙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계속되었으며, 그리고 드디어 한 달 가깝게 지속되던 다부동 지역에서의 전투가 일단락되어 국군은 미군과 교대하고 철수했죠. 그 동쪽 산악 지역에서 계속 밀려나던 전투도 방어선 구축이 마무리되고 조금씩 역습을 시작했으며, 더 동쪽에 위험했던 산은 결국 빼앗기고 아군은 서쪽 산을 강력히 공격하며 탈환하려 했으나 격렬한 전투는 다음날까지 계속됩니다. 재함락당했던 기계에서는 미군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아군이 기계 재탈환에 성공했으며, 이후 이어진 적의 역습 시도도 격퇴해냈죠. 포항에서의 국군 역시 적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전진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합군의 해상과 공중 지원이 적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인 67일째에는 계속 활약하던 아군 항공기가 통영 인근에서 이날 특히 더 큰 성과를 내었으며, 다부동 지역을 이어받은 미군은 조금 후퇴하여 칠곡 인근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쪽의 팔공산에서는 이날부터 또 다른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으며 그 동북쪽 산에서도 전투가 벌어졌고 더 동쪽 산에 어제부터 계속된 아군의 공격이 성공하여 결국 탈환해냈죠. 하지만 재탈환했던 기계는 또다시 적이 대규모로 공격해와 격렬한 전투 끝에 패배하여 다시 함락됩니다. 그 다음날 적은 이후에 있을 대규모 공격인 9월 공세를 위하여 적이 사전 준비 공격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에 하만이 공격을 받아 전투가 벌어지고 적은 방어선으로 활용하던 낙동강이 휘어져 흐르는 특징을 이용하여 영산과 밀양 방향으로 강을 넘어 공격해왔으며 또한 창녕에도 강을 넘어 공격해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팔공산 지역의 전투는 이날도 처절하게 계속되었고 이곳 동쪽의 화산을 탈환하기 위한 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다음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탈환했던 더 동쪽의 산에서는 적의 우회 공격에 패배하여 철수했으며 빼앗긴 기계 인근에도 적이 계속 공격해왔으나 국군이 모두 막아내었고 적은 포항의 중요한 미군 비행장에 우회 침투 공격을 해왔지만 미군이 격퇴했습니다. 이제 9월이 된 다음 날에도 적은 대규모 공세의 준비 공격을 계속하여 하만이 함락당하고 창녕의 미군도 격렬한 공격을 받아 적의 우회 침투에 미군이 둘로 분리되어 버리고 일부 부대가 포위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쪽의 산악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며 화산에서는 아군이 전날부터 이어진 탈환 공격에서 승리하여 되찾았고 더 동쪽에서는 적이 일제히 대규모로 공격해왔지만 약간 후퇴하여 방어해냈죠. 또한 기계와 포항에서 아군이 반격을 가했지만 기계에서는 실패하고 포항에서는 약간 전진했습니다. 한편 이후에 있을 매우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미군은 인천 인근 섬에 이날 첩보기지를 설치했으며 계속해서 한반도의 모든 하늘을 아군이 장악하여 거의 활동이 없었던 적의 항공기가 이날엔 다부동 인근에서 국군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죠. 또한 이날 주변국을 고려하여 나진 인근이 폭격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음날 이제 전쟁 70일째를 맞이한 이날은 적이 대대적인 9월 공세를 시작한 날입니다. 하지만 하만에서는 전날 빼앗긴 이후 적의 공세보다 먼저 아군이 탈환했죠. 그리고 창녕 인근에서 이미 큰 위험에 빠진 미군은 이날도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고 칠곡 인근의 미군은 역습을 시작해 일부 전진했으며 이곳에서는 적의 고위 장교가 귀순하여 적의 9월 공세 정보를 제보하기도 했죠. 또한 팔공산 지역의 전투도 매우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동쪽에서는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이날엔 적 전차를 포함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고 탈환한 산에는 아군이 잔적 소탕을 벌이며 이 인근은 당분간 소강 상태가 됩니다. 또한 적이 보현산 인근으로도 공격해와 아군이 패배하여 함락당했지만 적은 이곳보다는 수석봉, 기계, 포항 지역에서 더욱 대규모로 공격해왔죠. 이로 인해 기계와 포항의 전선이 조금 밀려났지만 포항에서는 아군의 공중 지원으로 인해 적 역시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창녕에서의 위급한 전투가 이어져 조금 더 밀려났지만 이곳의 적의 활동은 줄어들었고 이에 미군이 역습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실패했으며 칠곡 인근에서 계속된 아군의 역습도 실패했죠. 또한 교대 당시 병력 부족이었던 일부 산을 빼앗기며 팔공산 인근의 전투는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기계 인근의 적이 후방으로 우회 침투하여 영천과 안강을 거쳐 포항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길목을 적이 차단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포항 인근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연대장이 교체되죠. 한편 포항에서는 아군의 반격이 성공해 전진했으나 다른 곳의 상황 때문에 먼저 약간 물러나야 했죠. 그 다음 날인 72일째에는 창녕에서의 미군의 역습이 계속되어 약간 전진했으며 칠곡에서 이어진 미군의 탈환 시도가 또 실패하고 오히려 적의 우회 침투로 후방 지역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팔공산 지역에서도 미군이 공격을 가했지만 패배하여 전선이 반대로 더 밀려났죠. 한편 미군에 이어 이제 영국군도 도착하기 시작하여 이곳 인근에서 작전을 시작했으며 또한 기계 인근에서 벌어진 적의 후방 차단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안강이 함락당하고 아군의 철수가 시작되었으나 일부 부대는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안강과 포항을 잇는 중요 고지에 남아 사수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군은 보현산 남쪽, 충효 서쪽,
안강 남서쪽과 형산강을 잇는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포항에서도 약간 후퇴하여 대비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연합군의 해상과 공중의 활동은 이후에 있을 아주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이날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적의 9월 공세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강도는 조금 약해졌으며 창녕에서의 미군의 역습이 계속되어 조금 전진했고 이곳에 반격하는 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특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칠곡 인근에서 후방 공격에 성공한 적은 계속해서 증강되어 미군은 포위 위험에 빠지며 더욱 밀려났죠. 803 인근의 전투는 이날도 매우 격렬하게 이어졌고 충영 인근에서는 적의 공격에 패배하여 후퇴해서 격렬한 전투 끝에 영천 방향으로 밀려나서 간신히 저지했으며 포항에서도 적의 공격에 패배하여 형산강 너머의 포항을 빼앗기고 미군의 중요 비행장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편 이날도 아군의 해상 공격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죠. 그 다음 날인 74일째에는 영천 지역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803 지역에서도 미리 조금 물러나 대비했고 이날 이곳을 공격해온 적을 크게 격퇴하며 이후부터는 이곳의 적의 활동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화산 인근에도 적이 공격해와 전투가 벌어졌죠. 영천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크게 후퇴했지만 미군 전체가 합세하여 다시 상당히 회복했으며 안강 남서쪽 산에서의 격렬한 전투도 계속되어 일부 산을 빼앗겼고 형산강을 넘어오는 적의 공격도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연합군 해군과 공군의 활동은 중요한 작전의 정확한 장소를 속이기 위해서 이날엔 군산 등을 특히 더 강력하게 해상에서 공격했죠. 다음 날에는 이제 남쪽 전선의 적의 공격은 전날부터 대부분 소규모로 약화하였으나 다만 전투산에서는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아군이 패배하여 함락당했습니다. 칠곡 인근의 미군은 이날 더욱 밀려났으며 화산에서의 적의 공격은 약간 후퇴하여 방어해냈고 영천의 북서쪽에서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특히 큰 전과를 올리는 등 이제 영천 인근 지역은 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안강 남서쪽에서의 전투는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또한 적은 형산강을 일부 넘어오는 데 성공했죠. 다음 날인 76일째에는 전날 빼앗긴 전투산에 가해진 아군의 탈환 시도가 실패했고 창녕에서는 그동안 조용했던 적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칠곡 부근에서 밀려났던 미군 역시 탈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화산 지역 국군의 역습은 크게 성공하여 이날 특히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영천 북서쪽의 적은 우회 침투를 시도하여 잠시 영천이 다시 위험에 처했지만 국군이 적에게 큰 피해를 주며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하지만 그 후 이어진 국군의 대규모 역습은 실패했고 영천 지역에서 승리할 때 도망친 적의 일부가 우회하여 후방인 포항과 대구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국군은 영천 남쪽과 인포에서 저지해냈습니다. 안강 남서쪽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으며 형산강을 넘어온 적과의 전투에서 국군 일부가 무단으로 철수하는 일도 벌어지며 경주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 다음 날에는 전투산에서 계속된 탈환 시도가 드디어 성공하여 되찾았으며 이때의 적은 무기도 없이 공격해와 전투 도중에 적이 서로 떨어진 무기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창녕에서도 이날 적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 인근에서의 적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이곳의 미군은 매우 큰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칠곡 인근에서는 적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 이후 며칠간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그동안 조용했던 803에서도 적이 공격해왔으나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승리했던 화산 인근에서도 전투가 벌어져 적을 다시 격퇴해냈습니다. 영천 북서쪽도 공격받았지만 막아냈으며 탈환한 영천 시가지에서 잔적 소탕이 벌어지고 남쪽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되찾았으며 인포를 탈환하려는 아군도 격렬한 전투 끝에 조금 전진하는 데 성공하여 이제 포항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시 확보합니다. 안강 남서쪽에서의 전투는 여전히 격렬히 이어졌고 이곳에서 철수를 거부하고 사수했던 국군은 이날에서야 다른 국군과 교대했으며 형산강을 넘어온 적에게 국군이 역습을 가하여 조금 전진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연합군 항공기의 활약은 이날부터는 서울 북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평양과 원산 양쪽에서 서울을 거치는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78일째에는
팔공산 인근의 적이 공격해와 대구의 중요 비행장도 위험에 처했지만 격퇴에 성공하며 이곳의 적은 다시 조용해졌으며, 또한 조림산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으나 이곳 역시 이후엔 적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엔 매우 중요한 도시이자 국군과 미군의 사령부가 있던 대구 시내에 아군 항공기가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한편 영천 인근의 아군은 대규모 역습을 하여 인포를 탈환하고 영천 북쪽으로 전진을 시작합니다. 또한 며칠째 계속된 안강 남서쪽의 격전은 여전했으며 이후에 있을 작전의 준비로서 진짜인 월미도 폭격과 함께 특히 군산을 중심으로 적을 속이기 위한 폭격이 여러 곳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칠곡 부근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었으나 오히려 더 남쪽의 일부 고지까지 빼앗기며 대구가 크게 위험에 처했으며, 영천을 장악하고 올라가던 국군은 더 전진했고 안강 남서쪽의 전투는 이날도 계속되었습니다. 형산강 남쪽에서의 전투에는 미군도 합세하며 적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38선 이북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때까지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날에 공식적으로도 정식 승인됩니다. 다음 날인 80일째에는 칠곡 인근에 빼앗겼던 후방 지역을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미군은 매우 큰 피해를 보았으며, 조용했던 팔공산 부근의 적은 소규모 침투 공격으로 전환했으나 이를 국군이 모두 격퇴해냈고, 조림산과 화산 인근 적 활동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날엔 완전히 조용해졌으며, 영천 북쪽으로 전진하던 아군 역시 북동쪽에서 적을 격퇴한 이후 여기도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일간 격렬히 계속된 안강 남서쪽 전투는 이날엔 일부 고지를 잠시 탈환했으나 아군 포병의 오폭 사고가 크게 발생하며 다시 철수해야 했고, 형산강 남쪽에서는 포위한 적을 거의 괴멸시키며 아군이 아주 큰 전과를 올리면서 이제 이곳도 소강 상태가 되었죠. 또한 이날 역시 장소를 속이기 위한 공중 폭격이 계속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군산에 소규모 상륙작전을 벌인 후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팔공산에 다시 적이 우회 침투를 동반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으나 격퇴에 성공하고 오히려 아군 역습으로 잠시 전진했다가 돌아왔으며, 안강 남서쪽에 오랫동안 계속된 전투가 이날 드디어 국군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한편 전날 크게 승리한 형산강 남쪽에서는 남은 적을 공격했으나 이번에는 아군이 패배하였고, 여전히 적을 속이기 위한 해상과 공중 공격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한국전쟁 발발 82일째에는 며칠 전 되찾았던 전투선을 다시 빼앗겼고, 팔공산 일대의 아군의 역습이 성공하여 전진하였으며, 그 동쪽에서는 이날 적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격퇴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제 형산강 남쪽에 넘어온 적은 이날 모두 격퇴했으나 아군이 인천 인근 섬에 설치했던 첩보부대가 이날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보며 철수합니다. 또한 장소를 속이기 위한 공중과 해상 공격은 이날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날 장사에서는 적을 속이기 위해 큰 피해를 감수하는 위험한 상륙작전을 시도하여 국군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면서 상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중요한 상륙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날 이미 연합군 함선 일부가 인천 해상에서 육상의 적과 전투를 시작하며 이제 대대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실행만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